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략을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짜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오라클 종목을 들어봤는데 그 밖의 종목도 어떤 것들이 움직임 보이죠? 네, 오라클이 일단 실적 개선 소식을 밝히면서 IBM이나 세일즈포스닷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가들 모두 다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또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시게이트나 EMC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세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흐름부터 일단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 빅데이터, IoT 이런 기술들이 지금 모두 각광받고 있는 산업들이고요. 2019년도에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 총수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버 세상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이제 키워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는 이미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쪽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디스크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같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 영역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비교적 조정을 받았던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최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거의 매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우리가 사라질 거라고 봤는데요.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SD를 장착한 전반적인 서버의 수요는 증가하고 하드디스크의 수요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드디스크의 종류는 바뀌고 있지만 서버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또 컴퓨터용 수요도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라클은 오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지 못했던 주가가 단숨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DB 기반의 이 솔루션에서 이제 소비자 기반의 솔루션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자, EMC 같은 스토리지 업체도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엔 조정을 급하게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저점과 고점을 모두 올리는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스토리지 업체들도 스토리지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일즈포스닷컴도 최근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 장기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거의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냐면 조금 전 언급되었던 것처럼 CRM 회사였다가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CRM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그 솔루션 업체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시스코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름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가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 IoT, RF 부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신 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3G, 2G 영역에 머물고 있는 유럽이나 이머징 국가들 쪽에서 그 다음 세대의 네트워크 진화를 이제 투자하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산업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얘기를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이 경제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된 경제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말을 전해주셨는데 클라우드 한 지가 한 몇 년쯤 된 것 같죠? 그렇죠. 한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나 세일즈포스닷컴부터 네. 시작을 해서 아마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됐죠. 네, 이렇게 3년이 다 돼 가면에도 여전히 시장에선 뜨거운 감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고 누군가 시작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머니타이제이션, 즉 돈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IT 버블 때도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실제로 돈을 벌지도 않는 기업인데 커질 것만 생각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만 최근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있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다. 과거 대비해서 IT 버블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클라우드 시장 미약합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보더라도 2017년도까지
20%씩 연평균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산업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애플 같은 하드웨어류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드웨어 부품 쪽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솔루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클라우드 주요 사업체를 보시면 국내에도 네이버, 다음, KT, SK텔레콤,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해외 쪽에도 보면 아마존, 오라클, 구글, IBM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쪽에서 별들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M&A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추가적인 M&A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벤처 캐피탈 같은 종목군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시장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이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뭐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고요.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클라우드를 단순히 저장시키는 것에 국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인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팅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B2C 시장보다 B2B 시장이 더 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개인 기기를 가지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개인 컴퓨터, 회사 자리에서 해야 됐던 업무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컴퓨팅 소스,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피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DB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빌려와서 인터넷망에서 빌려와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내 컴퓨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저장돼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부팅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인터넷, 클라우드에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 속도만 빨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든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택배에 아저씨가 가져온 단말기에 사인하는 것처럼 어떤 업무 처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1인 기업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 공간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무 공간 없이도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목해 보게 된다면 이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국내 관련주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을 할 만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삼성이 지금 홈 오토메이션을 내놨는데요. 이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삼성 기기들끼리의 연결뿐만 아니라 삼성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까지 연결을 해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도 조절하고 집안의 온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집안의 시큐리티 시스템도 조절하고 TV도 켰다 껐다 하는 이런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자체에 최상단에 놓였을 만한 종목군들이 삼성 SDS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 SDS의 설명을 드릴 때 지배구조상 최하단의 종목이지만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산업의 흐름에서는 지배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삼성 SDS는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나가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홈 오토메이션에 쓰이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글로벌 물류의 대표적인 솔루션을 삼성 SDS가 제공을 한다면 결국은 삼성그룹의 대부분의 것들을 삼성 SDS에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S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신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SK CN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을 해본다면 100조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삼성 SDS 그리고 동종 업체 내에서 SK CNC까지 관심 가질 수 있다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차별화 양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앞서 오프닝에서 국내 증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지향형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총수요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총수요에 가장 민감한 유가가 급락하고 있죠. 물론 여기엔 공급 요인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와 코스피가 지금까지 계속 약간의 시차를 존재하고 방향을 같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유가의 급락이 우리 시장의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음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요 부진 요인도 있지만 공급의 과잉 요인이
과도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유가의 조정을 우리가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이 유가의 하락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베타값을 보니까 조선, 증권, 건설, 기계,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모두 베타값이 1 이상이란 말이죠. 이들 업종은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저유가로 간 이상 이들 업종의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 전략도 그렇다면 뻔하죠. 현재 구간에서 유가 하락이 멈춰지지 않고 이들 업종의 베타값이 이렇게 높은 이상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여전히 트레이딩이거나 비중 축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 분위기에서 저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떠한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기술주들 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고배당주, 고배당 펀드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조금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신기술주 그리고 고배당 쪽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봐야겠죠? 네, 이제 오늘장 선전략에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시죠.